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정치권은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한 경제 상황 등은 제쳐놓고 북한 우선주의에 빠져 있다라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라산에 가느냐 안 가느냐, 남산타워에 가느냐 안 가느냐, 남북이 화려한 공영을 펼치느냐 안 펼치느냐 이런 이야기만 있지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거의 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청와대가 무슨 여행사도 아니고 기획사도 아니고 이벤트 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조급하게 확인되지 않는 날짜들이 돌아다니게 이렇게 만들고 그러느냐. 또 통사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그러니까 북한과의 이벤트성 행사에 현 정부가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안 좋은 상황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더 집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군요. 네.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원색적인 비판이죠. 네. 그러니까 경제의 폭망을 뒤엎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알맹이인데 이 알맹이가 빠진 채 연내 답방만 이야기가 되고 있다. 대화도 좋다. 그리고 김정은의 답방도 좋다. 그런데 국가 지도자라면 이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아주 의미 있게 좀 짚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김정은 답방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예. 북한은 말이죠. 회담을 개최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대해서 상당히 그 큰 선물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냅니다. 아하. 그런데 이 답방 자체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선물인 것처럼 현재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정은이 오게 되면 뭔가 큰 선물을 줘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너무 저자세고 김정은 답방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우리 정부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든가 말든가 이런 우리가 좀 이렇게 대범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뭐 간단히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본말이 좀 전도된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은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한다는 건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그냥 오는 거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와서 어떤 실질적인 내용, 비핵화에 대한 정말 의지의 표명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연내에 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초점이 모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논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잘 기억하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몇 가지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첫째, 김정은이 연내에 방문을 해서 푸틴을 만난다. 그리고 두 번째, 시진핑이 방북을 해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다. 그 두 가지를 다 예언을 했는데 두 개가 다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김정은이 연내에 서울을 답방하기를 희망하고 그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치명적인 어떤 우리 대통령이 뱉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서두르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야당에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김정은 서울 답방에 대한 예측 보도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그런 징후들이 많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남산 서울타워에 예약이 불가한 사실도 확인이 됐었고요. 또 서울 시내 유명 호텔들의 예약 부분도 언론들이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동 순방을 취소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때 김정은 답방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했었는데 이 부분은 오후에 오늘 문희상 의장이 해명을 하면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프닝성 이 사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안 박사님, 지금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데 플랜 B를 준비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방 자체가 올해 안에는 힘들다.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것이라는 어떤 확증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야말로 황사처럼 막연하게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왔다 가면 이제 북이든 남이든 성과를 거둬야 되는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 혼자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뭐 우리 탑10에서 지적했듯이 뭐 최영애나 김영철은 가시면 안 됩니다. 또 이설주나 뭐 김여정은 가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겠지만 결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용기만이 현재 결정될 수 있는 것이지 그에 아무런 주객관적인 조건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은 일단 우리 정부의 지금 이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 여당은요, 이 답방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또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분단 이후 그 북측 지도자로서는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 서울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된 내용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남북 관계의 신뢰성이랄까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안정적 그 기대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 네. 현재 그 남북 화해하고 이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답방 자체가. 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으로 갔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위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국민들이 살고 이렇게 번영한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여기다 핵폭탄을 쏠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하. 그런 측면에서 이 서울에 와가지고 자기가 원래 먹었던 마음이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좀 마음을 바꿨으면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욕심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옛날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하고 수출을 해서 이렇게 잘 살게 아주 됐는데 옛날 얘기를 지금 그럼요. 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그래서 발전해서 북한보다 현재 경제력이 한 50배쯤 됩니다. 네. 그러면 당신들도 개혁개방 하게 되면 우리처럼 잘 살게 된다.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네. 우리로 앞으로 행정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로 해가지고 개혁개방 나가라 이런 메시지를 네. 준다 그러면 오는 것 뭐 환영을 하죠. 네. 근데 뭐 국민 여론 역시도 보면 61% 정도는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로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요. 네. 반대는 한 30% 정도라고 여겨집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대통령이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 3번을 만났는데 자, 그 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번에는 올해가 됐건 내년이 됐건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서울을 방문해서 서울의 발전상 그리고 자본주의의 어떤 강력함 그리고 통일 조국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는 그렇죠.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서울에 온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아주 크죠. 그럼요. 그리고 정말 서울의 발전상을 본다면 정말 북한이 개방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서울과 평양, 남북 간의 정상이 오간다면 정말 한반도의 화해 무드가 그만큼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답방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건다는 식으로 비춰진다거나 네. 그렇다면 차치 국제사회에 우리가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 아닌가 이런 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좀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북측의 지도자가 남측으로 오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큰 이벤트이죠. 하지만 시기를 잘 잡아서 그 의미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안 좋은 상황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더 집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군요. 네. 그렇죠. 홍준표 네.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원색적인 비판이죠. 네. 그러니까 경제의 폭망을 뒤엎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알맹인데 이 알맹이가 빠진 채 연내 답방만 이야기가 되고 있다. 대화도 좋다. 그리고 김정은의 답방도 좋다. 그런데 국가 지도자라면 이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아주 의미 있게 좀 짚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김정은 답방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예. 북한은 말이죠. 회담을 개최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대해서 상당히 그 큰 선물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냅니다. 아하. 그런데 이 답방 자체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선물인 것처럼 현재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정은이 오게 되면 뭔가 큰 선물을 줘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너무 저자세고 김정은 답방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우리 정부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든가 말든가 이런 우리가 좀 이렇게 대범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뭐 간단히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본말이 좀 전도된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은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한다는 건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그냥 오는 거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와서 어떤 실질적인 내용, 비핵화에 대한 정말 의지의 표명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연내에 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초점이 모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논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잘 기억하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몇 가지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첫째, 김정은이 연내에 방문을 해서 푸틴을 만난다. 그리고 두 번째, 시진핑이 방북을 해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다. 그 두 가지를 다 예언을 했는데 두 개가 다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김정은이 연내에 서울을 답방하기를 희망하고 그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치명적인 어떤 우리 대통령이 뱉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서두르는 것 아니냐. 아. 그런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김정은 서울 답방에 대한 예측 보도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그런 징후들이 많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남산 서울타워의 예약이 불가한 사실도 확인이 됐었고요. 또 서울 시내 유명 호텔들의 예약 부분도 언론들이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동 순방을 취소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때 김정은 답방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했었는데 이 부분은 오후에 오늘 문희상 의장이 해명을 하면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프닝성 이 사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안 박사님, 지금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데 플랜 B를 준비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방 자체가 올해 안에는 힘들다.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것이라는 어떤 확증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참 그야말로 황사처럼 막연하게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왔다 가면 이제 북이든 남이든 성과를 거둬야 되는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 혼자 내리는 겁니다. 네. 여기서 뭐 우리 탑10에서 지적했듯이 뭐 최영애나 김영철은 가시면 안 됩니다. 또 이설주나 뭐 김여정은 가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겠지만 결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용기만이 현재 결정될 수 있는 것이지 그에 아무런 주객관적인 조건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은 일단 우리 정부의 지금 이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 여당은요, 이 답방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또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분단 이후 그 북측 지도자로서는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 서울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된 내용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남북 관계의 신뢰성이랄까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안정적 그 기대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 네. 현재 그 남북 화해하고 이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합방 자체가. 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으로 갔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위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국민들이 살고 이렇게 번영한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여기다 핵폭탄을 쏠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하. 그런 측면에서 이 서울에 와가지고 자기가 원래 먹었던 마음이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좀 마음을 바꿨으면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욕심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옛날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하고 수출을 해서 이렇게 잘 살게 아주 됐는데 옛날 얘기를 지금 그럼요. 하시죠. 예. 우리가 그래서 발전해서 북한보다 현재 경제력이 한 50배쯤 됩니다. 네. 그러면 당신들도 개혁개혁 하게 되면 우리처럼 잘 살게 된다.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네. 우리로 앞으로 행정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로 해가지고 개혁개혁으로 나가라 이런 메시지를 준다 그러면 오는 것 뭐 환영을 하죠. 네. 근데 뭐 국민 여론 역시도 보면 61% 정도는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로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요. 네. 반대는 한 30% 정도라고 여겨집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대통령이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 3번을 만났는데 자,
그 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방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번에는 올해가 됐건 내년이 됐건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서울을 방문해서 서울의 발전상 그리고 자본주의의 어떤 강력함 그리고 통일 조국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는 그렇죠.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서울에 온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아주 크죠. 그럼요. 그리고 정말 서울의 발전상을 본다면 정말 북한이 개방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서울과 평양, 남북 간의 정상이 오간다면 정말 한반도의 화해 무드가 그만큼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답방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건다는 식으로 비춰진다거나 네. 그렇다면 차치 국제사회에 우리가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 아닌가 이런 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좀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북측의 지도자가 남측으로 오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큰 이벤트이죠. 하지만 시기를 잘 잡아서 그 의미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